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살균 탈취제 요즘 많죠. 향기도 다양하고 성분도 다양한데 우리 아이들 방에 그냥 뿌리기에는 마음에 좀 걸려요. 향기는 좋은데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아이들이 얼마나 민감한데요. 우리 아이들 방에 뿌리는 건 안심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에 톡톡, 이불에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냄새 좋지? 엄마, 냄새 좋아. 네, 12월 16일자 아침 신문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영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10개 종합일간지, 그리고 6개 경제신문, 7개 스포츠신문, 서울에서 발행하는 그 조간에서 나오는 모든 신문 일면 하단을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바로 대한항공이 광고를 냈습니다. 광고를 냈는데 어제 회사 로고도 보이지 않고 말이죠. CI도 없고 말이죠. 예. 읽어보겠습니다. 그 어떤 사죄의 말씀도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항공의 일들로 국민 여러분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실망감을 안겨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커다란 사랑을 주신 여러분께 큰 상처를 드렸습니다. 그 어떤 사죄의 말로도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국민 여러분의 질책과 나무람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다시금 사랑받고 신뢰받는 대한항공이 되도록 환골탈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대한항공이 되겠습니다. 대한항공. 예, 일단 좀 저는 늦었다 싶고요. 예. 예. 보통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네. 그 대기업들이 이렇게 일면에 광고를 많이 하지요. 그렇죠. 사과 예. 광고. 예. 예를 들면 기름 유출 사고라든가 예. 이런 일이 벌어질 때 그런데 예. 왜 신문에 광고가 안 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이 사과하면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한항공의 일들로라고 하면 안 되죠. 조현아 전 부사장의 일들로 이렇게 글쎄 해야죠. 말입니다. 예. 특정 이게 회사가 뭐 잘못한 겁니까? 특정을 해야죠. 예. 조현아라는 이름을 새기기가 민망하면은 굳이 광고를 한다면 예. 조양호 회장이 개인 돈을 써서 제 여식의 일로 뭐 이렇게 사과 광고를 한다든지 그랬어야 되는데 이건 뭐 회사가 물론 회사가 책임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전적으로 회사가 잘못한 것처럼 사과함을 좀 실은 거는 뭔가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10개 종합일간지 6개 경제신문 7개 스포츠신문에 모두 실렸는데 이 광고비를 얼마나 집행했을까요? 이걸 뭐 신문사들이 공짜로 실어줬을 리는 없을 테고 말이죠. 예. 1억 잡으면 뭐 어떻게 됩니까? 23개니까 23억이고요. 예. 5천만 원씩만 잡아도 한 11억 5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일보가 홈페이지에다가 일면에 실릴 공고성 광고료는 흑백의 경우 5,550만 원이다. 이렇게 가격표를
올려놓았네요. 예. 로고나 이런 걸 안 씌우는 게 예. 컬러가 되면 비싸니까 예. 흑백으로 하려는 의도가 이제 텍스트만 가지고 했군요. 그런 것도 있고, 예. 그건 뭐 좋은 일이라고 그 로고하고 또 이렇게 CI를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뭐 이렇게 판단한 것일 수도 있겠죠. 예. 어쨌든 이게 5,550만 원 곱하기 23만 해도 이게 한 뭐 12억 가까이 됩니다. 12억 가까이 되겠네요. 야, 이 딸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철없는 갑질로 인해서 회사 돈 얼마가 이게 소모가 된 겁니까? 이 혹시 이 박창진 사무장한테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대한항공이 말이죠. 예. 예. 땅콩값 치고는 정말 비싼 어마어마한 땅콩값을 치르고 말았습니다. 네, 뭐 대한항공 관련한 소식은 잠시 후에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국민일보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대통령 동생 박지만 씨가 어제 그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나는 청와대 문건 작성 그리고 유출과 무관하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정윤회 씨가 사람을 시켜서 나를 미행했다는 의혹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본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건 국민일보 보도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매체마다 좀 달라요, 이게. 예. 좀 다른 게 아니라 좀 많이 다릅니다. 예. 일단 미행설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을 일면 제목으로 뽑았는데요. 일단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사저널이 일전에 보도한 바 있었죠. 예. 지난 3월에 박지만 정윤회가 나를 미행했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냈었는데요. 정윤회 씨는 시사저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이 기사는 정윤회 씨와 박지만 씨 사이에 권력 암투설을 촉발시켰는데 하지만 박지만 씨는 출두 전까지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말이죠. 이에 대해서 정윤회 씨는 박지만 씨가 자신을 미행한 용역업체 직원의 자술서를 갖고 있다고 주장해서 의혹을 키워왔다. 이렇게 주장해 왔는데 검찰은 박지만 씨를 상대로 미행설이 나온 배경이 무엇인지 당시 미행하던 용역업체 직원을 붙잡았다는 자술서는 실제로 있는지 이렇게 캐물었다고 하는데 박지만 씨는 미행설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오늘 국민일보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는 이러했고요. 그리고 조선일보 보도를 보겠습니다. 정윤회 문건 등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어제 박지만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는데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또 상당수 신문 보도에 따르면은 미행 자술서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정윤회 씨 측에 오토바이 미행자 잡은 적도 없다. 자술서를 받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잡은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윤회 씨가 말이죠. 무엇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렇게 정윤회 미행설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건지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습니다. 예, JTBC 보도에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지만 씨 측근의 말을 빌려서요. 예, 자술서를 받았는데 네. 마지막 카드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은 검찰에 제출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 박지만 씨 측근의 말을 빌려서 JTBC는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어쨌든 그 박지만 씨가 어제 실제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의 변호인을 대동하지 않고 나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나 혼자 나가서 진술하겠다. 이 부분을 저는 좀 중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를 물리고 뭔가 얘기를 하겠다는 의미 아닐까요? 누군가가 한 사람이라도 더 듣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주변을 좀 물리고, 얘기하고 싶다. 저는 좀 그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당장 아내가 변호사인데, 아내가 나오기 민망하면은 아내하고 가까운 변호사와 함께 나와도 될 텐데 말이죠. 측근 중에 변호사가 없는 건지. 사실은 또 참고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안 나오고, 대리인이 나와도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본인이 직접 나왔고요. 변호인 없이 나가겠다. 그 부분이 저는 좀 중요하다고 보고요. 검찰에서 누가 어떻게 조사를 하고 질문하고 답변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박지만 씨 관련한 기사 중에서 조선일보만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조응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이 자신의 측근으로 거론되는 데 대해서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조응천 전 비서관은 나를 청와대에서 감찰하고 관리하고 케어하는 그런 인사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박근혜 캠프에서 그가 인사하면서 알게 됐고 가끔 밥 먹고 이야기하는 사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런 정도 사이는 아니죠. 박지만 씨. 예. 가끔 밥 먹고 그런 사이면 가까운 사이 아닙니까? 글쎄 말입니다. 뭐 박지만 씨하고 뭐 아무나 밥을 같이 먹을 수 있습니까? 구내 식당에서 만날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말이죠. 예. 그것도 그렇지만은 조응천 비서관은 자신의 그 마약 혐의를 수사했던 검사 아니었습니까? 예. 그 각별한 인연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고 그러한데 이렇게 언급하는 것 자체가 더 미심쩍어집니다. 예. 지금 단계에서는 언론 보도라는 것도요. 예. 박지만 씨가 또 이렇게 얘기했는지도 알 수가 없고요. 예. 이렇게 말했다라고 수사를 한 검찰 관계자가 말했다고 지금 보도한 거기 때문에 지금 언론 보도가 이 한 가지 사안만 놓고도 지금 갈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검찰 관계자가 기자한테 알려주는 게 정당한 행위입니까, 이게? 사실은 뭐 피의자는 아닙니다만은 여러 가지 사건에서는 이제 피의사실 공표죄가 이 검찰 관계자한테는 적용될 수 있죠. 예. 실체도 없고 드러나지도 않는 이 한 검찰 관계자 도대체 누구일까요? 예. 중앙일보 사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중앙일보 사면을 보면은 또 한국일보에도 관련 기사가 있는데요. 박지만과 정윤회의 25년 악연 이런 부제의 기사가 있습니다. 1990년 박근혜 대통령 동생 근영 씨와 박지만 씨가 노태우 당시 대통령에게 보낸 탄원서가 있죠. 저희 누나 또는 언니는 최태민 씨에게 속은 죄밖에 없습니다. 최태민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자신의 축제 행위가 폭로될까 봐 계속해서 저희 언니를 방패막이로 삼아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박지만 씨는 1990년 말 한 여성지와의 인터뷰에서 큰 누나를 욕먹게 하고 부모님에게도 누를 끼치게 되는 것 같아 그런 탄원서를 보냈다라고 말을 했는데 박지만 씨 주변 인사들의 말을 종합해보면은 박지만 씨는 애초부터 최태민 씨와 그 주변 사람들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두 번의 대선, 2007년과 2012년 이런 두 번의 대선 등 민감한 정치적 시기 때마다 최태민 씨 이야기가 거론되는데 불만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최태민 씨가 사망한 이후인 1995년 최태민 씨의 딸인 최순실 씨와 결혼한 정윤회 씨와도 그래서 소원한 관계였다는 것이 박지만 씨 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서 두 사람의 역할은 달랐는데요. 정윤회 씨는 박근혜 의원 비서실장으로 정치인 박근혜를 보좌했는데 99년 15대 국회 보궐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됐을 때 청와대 3인방으로 지목되는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비서관을 박근혜 대통령 곁에 두는데 큰 역할을 한 인물 바로 정윤회 씨라는 거죠. 이 정윤회 씨 측근이라는 얘기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조하던 정윤회 씨지만 2007년을 끝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떠나서 야인으로 지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박지만 씨는 이를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박지만 씨만 안 믿는 게 아니죠. 예. 제가 정윤회 씨라면요.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가 모셨던 비서실장으로 모셨던 국회의원 시절에 그분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면 대통령 비서실장 내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저라면 그렇게 갔습니다. 생각을. 근데 안 됐단 말이죠. 허태열, 김기춘. 내 입장에서는 글쎄 저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만드는 무슨 공헌을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들이 비서실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내가 됐어야 되는데 저라면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박근영 씨가 최근 한 방송에 나와서 박지만 씨가 정윤회 씨를 가리켜서 피보다 진한 물도 있더라 이런 말을 했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피보다 진한 물. 이게 각자 다른 길을 가면서 관계가 없어 보이던 두 사람의 사이가 다시 주목을 받게 된 것이 바로 올 3월 시사저널에서 정윤회가 박지만을 미행했다는 그 박지만 씨의 주장, 이 보도가 나오면서부터 다시 이렇게 갈등이 표면화됐는데요.
자, 이 두 사람의 제2라운드가 또 펼쳐지게 될지 주목됩니다. 세계일보 일면 가면은 박지만 씨가 출두하는 사진이 실리면서 검찰이 청와대가 제기했던 7인회 실체 없다 이렇게 결론 내렸다는 기사가 일면에 실렸습니다. 청와대가 7인회가 있는 거 아니냐 라면서 그 실체를 살펴보라 이렇게 검찰에게 사실상 하명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그 7인회가 누굽니까? 조응천이 포함된 소위 7인회. 뭐 좀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박지만 씨 측근 7인회, 이 7인회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청와대가 의문을 제기했는데 검찰이 실체가 없다 이렇게 결론 내렸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JTBC 보도 내용이 있죠. 서울지방경찰청 정보 1분실 한모 경위. 얼마 전에 그 세상을 떠난 최모 경위. 오늘 아침 발인이라고 하던데. 예. 최모 경위가 이 한모 경위에게 보낸 서신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회유를 받지 않았느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모 경위 실제로 회유 받았다라고 말한 것으로 어제 JTBC가 보도를 했었죠. 예. 예. 최경희의 유서에 남겨져 있었던 내용이고요. 네. 그렇죠? 예. 예. 서신이라고 말씀하셔서 네. 제가 좀 그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서. 예. 그리고 이제 JTBC 기자가 이 한경희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네. 또 청와대 입장이 나왔죠. 예. 그 정확한 그 녹취가 없다.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예. 예. JTBC 보도 내용 중에 녹취가 그렇죠. 없다. 예. 음성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예. 근데 다른 부분이었고요. 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돼 있는 그 경찰관이 8일에 그 나를 만나서 그런 회유했다라는 게 이제 기자 리포트로 나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는 예. 본인 목소리가 없지 않느냐라고 예. 해서 이제 신빙성의 의문을 좀 제기했고요. 글쎄요, JTBC 기자가 그 부분만 녹음을 했는지 예. 다 녹음했는데 청와대가 이렇게 나올 줄 알고 그 부분은 공개를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예. 뭐 만약에 그 녹취한 내용이 있어서 JTBC가 공개하면 그때 또 어떡하려고. 예. 청와대는 능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너무나 궁색합니다. 요즘 청와대 보면 말이죠. 예. 하지만 세계일보는 이런 청와대의 반박과는 달리 사면에서 최모 경위가 유서에서 암시한 청와대 회유설 사실로 드러나나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예. 그 JTBC 보도 파장과 관련한 그런 해설 기사인데 카페에서 만나서 1시간가량 대화를 했는데 자백할 때에는 기소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전달받았다는 거죠. 그 한경위가 말입니다. 청와대는 회유 같은 건 없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청와대 발표가 뭐 말 그대로 이 한경위 증언과 정면으로 배치가 됩니다. 근데 한경위가 말이죠. 보도 직후에 인터뷰 내용을 부인을 한 것으로 또 이게 알려져 가지고 도대체 이 어떻게 진위를 가질 수 있을 것인지 이것도 주목됩니다. 그 한경위가 JTBC 보도 직후 변호인을 통해서 기자들에게 JTBC 기자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인터뷰 사실을 부인했는데 말이죠. 예, 제가 보기에는 네. 그 부분은 아니지만 다른 부분에 녹취가 있기 때문에 네. 통화한 건 맞는 것 같고요. 예. 본인이 JTBC 기자인지 몰랐을지는 있죠. 상대가. 네. 예. 어쨌든 JTBC가 다른 부분에 녹취를 갖고 있다고 하면 네. JTBC 입장은 이런 거였습니다. 네. 한경희가 인터뷰 직후에 이게 보도가 나가니까 네. 심적인 부담을 느껴서 네. 그렇게 말했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JTBC 입장이니까요. 네. 예. 그 최경위 형이 오늘 아침에 한 라디오 방송하고 인터뷰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어젯밤에 인터뷰를 취소를 했습니다. 이 한경위, 최경위 주변에 뭔가 뭐 압박의 기운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일까요? 하긴 뭐 최경위, 한경위가 어떤 입장을 발표하느냐에 따라서 현 정권의 근간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뭐 충분히 예견됩니다만은 자 이런 가운데 청와대한테 그 7인회 실체가 있는지 알아보라 하명을 했던 청와대 뭐 큰 비난을 사지 않았습니까? 이거 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샀는데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른바 자기들이 지어낸 네이밍이죠. 종북 콘서트, 통일 콘서트인데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일부 편향된 경험을 북한의 실상인 양 왜곡 과장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극히 왜곡되고 편향된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그 테러 사건이 있었죠. 이것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통상 뭐 이렇게 비판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테러 행위 같은 것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 한마디 좀 추가해주면 뭐 어디 문제가 됩니까 이게? 근데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도 과거에 북한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김정일 위원장도 만나고요. 예. 콘서트 한번 열면 되겠네요. 어제 내가 본 북한의 실상은 이렇더라. 예. 그 신은미 씨가 그랬잖아요. 통일 대박론. 그런 박근혜 대통령 입장과 내 입장이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입니다. 예. 자, 경향신문 이면으로 가보면은 그 어김없이 등장하는 종북 색깔론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뭐 종북 콘서트다. 사회 갈등이 우려된다. 이렇게 말을 했고 여당 일부 의원들은 박지원 의원이 김정일 위원장 사망 3주기 추모 조화를 전달하기 위해서 방북하는데 이를 두고 이장우 의원 같은 경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과잉 의전이다라고 하더니 김진태 의원은 김정일 조화나 배달하는 심부름꾼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하태경 의원은 김정은 정권의 내시 역할을 자처하는 게 아닌가. 이런 게 막말 아닙니까? 예. 지금 야당에서 십상시 얘기가 나오니까 자기를 또 뭐 내시라고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게 갖다 붙인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조화 전달하는데 그게 무슨 내시입니까? 이런 전혀 풍자라고 보기도 어렵고 말이죠. 예. 자, 하여간 이런 대통령의 그 하명이 또 있었는데 경찰이 종북 콘서트로 또 규정을 짓고 수사를 할지 한번 좀 지켜볼 일입니다. 예. 대한항공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되면서 가시적 처벌권에 들었다. 오늘 한겨레 6면 기사입니다. 사건 초기에는 화를 내고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했다는 정도가 알려져서 소동 또는 난동 정도로 받아들여졌지만 폭행, 폭언과 증거인멸 혐의까지 불거지면서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강해졌는데 재벌 3세의 엄벌을 요구하는 그런 여론이 강해졌다는 거지요. 무소불위적 불법 행동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수사 초기에는 불구속 의견이 상당수였는데 관련자 회유 또 진술 조작 시도가 드러나면서 이거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김진태 검찰총장도 며칠 전에 그 취임 1주년에 대해서 밝힌 소회가 있습니다. 위법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정치적 고려 없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특히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남보다 많은 지식과 부를 가진 사람들이 이를 악용해서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서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고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의 이제 청와대는 포함이 안 되겠죠. 십상 씨와 정윤회 씨는 포함되지 않는 흐름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예.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한겨레 또 6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조현아 부사장이 그 6년 전 인하학원 이사회에서 직설적인 표현으로 총장을 공격했고 여기에 상처받은 총장이 곧 그만뒀다. 이런 내용이 기사가 실렸네요. 예. 6년 전 자신이 이사로 있던 인하학원 이사회. 인하학원이면 인하대를 그렇죠. 소유하고 있는 그 재단 아니겠습니까? 당시 인하대 총장이 이 조현아 씨 때문에 총장을 그만뒀다. 이런 이야기인데 당시 그 인하대 학내에서는 교수 신규 채용 문제를 놓고 홍승용 총장과 인하학원 이사인 조현아 전 부사장의 의견이 충돌을 했다고 하는데 말이죠. 이 무례한 언행이 이제 논란이 됐다는 겁니다. 무례한 언행 후에 홍 총장은 사퇴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기에 그럴까요? 예. 근데 이 사퇴한 총장이 그 이사장인 조현아 전 부사장의 아버지의 고교 회장. 동창이라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뻘 되는 분한테. 아버지 친구분이죠. 예.
조현아 전 부사장이 뭐 계속해서 이 인사 문제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니까 홍 총장이 세게 대꾸를 했고 조현아 전 부사장이 다시 지적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친구 딸에게 지적받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이 상했다는 거죠. 아나무인적 태도, 예, 뭐 이런 태도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얘기인데 이와 관련해서 홍승용 전 총장은 한겨레와 통화해서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있는 거다.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일이었습니다. 예, 인하학원, 아나무인학원. 예. 현재 그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부사장, 조원태 부사장은 이제 남동생이죠, 조현아 전 부사장이 이제 김용민 PD와 동갑입니다. 아, 그래요? 74년생. 왜 그럴까요? 74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경향신문 12면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로 100억 넘게 자산을 불린 30대 투자자문회사 대표가 유흥업소 종업원과 경찰관을 폭행하면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법정 구속이 됐는데요. 법원 선고가 있던 날 수억 원대의 스포츠카를 몰고 왔는데 결국 차를 타고 돌아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 당시 이렇게 폭행을 하면서 내가 100억 원 중 10억만 쓰면은 당신 옷을 벗긴다. 당장 1억 원도 없는 것들이 아는 사람들에게 1억 원씩 주고 너희를 죽이라면은 당장이라도 죽일 수 있다. 이렇게 폭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고 합니다. 예. 타가온 차가 람보르기니네요. 네. 예. 이게 수억 원대라고 하니, 예. 그 군산지원 관계자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 구속된 사람이 부자가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했다. 비슷한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돈이면 다 된다는 식의 태도를 보인 점이 감안됐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한겨레 6면을 가보면은 경영세습을 하더라도 제대로 경영할 사람을 엄선해야 한다. 이런 내용의 기획기사가 있습니다. 독일의 밀레, 프리미엄 가전 세계 1위인 이 회사 같은 경우 두 창업 가문에서 한 명씩 엄격한 후계자 선정 과정을 거쳐서 전문 경영인 3명과 이렇게 만장일치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족벌 경영, 이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회사를 소유물로 인식하는 그런 일도 불가능하다는 거죠. 네, 저는 기업 같은 경우에 세습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 자녀 중에 예. 그래도 제일 잘하는 사람 1명 정도만 시켜야지 예. 이 낳아놓은 자식 다 시키고 있어서 문제인 거죠. 예. 삼성도 그렇고 이 한진도 그렇고. 글쎄 말입니다. 예. 한국의 재벌 3세는 20대의 아버지 회사에 바로 입사를 해서 별다른 검증 없이 임원 자리에 앉지 않습니까? 실적 부진, 책임 안 지는 자리를 맡다가 최고 경영자로 이렇게 승진하는 경우죠. 삼성의 그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도 영삼성인가요? 영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예. 논란을 빚은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실적 부진에 대해서 책임조차 지지 않고 삼성의 포스트 리더로 이미 등극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상당수 재벌 3세는 기업가 정신이 부족하고 법 어기는 것도 개의치 않아서 이런 3세들 걸러지지 않는 한 재벌의 미래는 없다. 이런 지적이 그래서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불안한 폭탄 재벌 3세. 네, 이런 부제가 있습니다. 어제 대한항공 해직자와 저희가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조상훈의 뉴스바 시간에 말이죠. 세계일보 10면을 보니까 말이죠. 땅콩 리턴에 대해서 뒷짐진 대한항공 노조를 짚은 기사가 있습니다. 땅콩 리턴 사태로 국민의 공분이 일고 있는데 대한항공 직원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노조원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대한항공 노조가 이번 사태를 외면하고 있어서 노조원들이 강하게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대한항공 노조는 3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기장, 부기장이 주축인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그리고 객실, 정비, 운송 등의 직원들이 속한 대한항공 노조, 그리고 대한항공 새조종사 노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KBS 상황이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새 노조와 예. 현 노조 이렇게 또 구분되어 있는데 대한항공 노조는 처음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지 사흘 만인 지난 10일에야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사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A4 용지 한 장 분량의 공문을 보냈지만은 실제 사장을 만나서 항의의 뜻을 전달했는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으며 이후에
정면에 나서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수의 대한항공 직원들이 가입해 있는 모바일 익명 커뮤니티에서 기존의 노조를 탈퇴하고 새 노조를 만들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 게시물에는 주는 월급이나 받고 살면서 동료가 부당함에 노출되고 희생당하는 것을 두고만 볼 수 없다. 기존 노조를 탈퇴하자. 이런 내용이 글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게시물에는 약 130개의 찬성이 찍혔고 새 노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의 댓글도 수십 개씩 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말을 어제 했죠. 해고 노동자가. 이 10,000명 넘는 노조원들 다 투표하는 게 아니라 체육관에 모여가지고 대의원들이 투표를 한다. 간접 선거로 지도부를 선출한다 이런 얘기 했었죠. 네. 어용노조라는 표현도 거침없이 썼습니다. 예. 자신이 해고당했을 때 네. 정당한 해고다라고 입장 표명했다고 했어요. 부당한 해고다라고 얘기해야 될 노조가 정당한 해고다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참 기가 막혔는데 말이죠. 한겨레 일면 보면은 굴뚝 202일, 전광판 34일, 그래도 응답이 없다. 어떤 노동자들의 이야기인지 다 아실 겁니다. 세계일보 일면으로 가보면 쌓이는 빚더미에 쪼그라든 가계, 국민 총소득 가운데 가계 비중이 급감하고 있다. 1인당 부채액이 5천만 원에 육박했다라는 일면 기사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겨레 7면을 가보면은 개편된 국민 계정을 살펴보니까 40년 동안 기업 소득 비중이 3배로 급증하고 있다. 성장 과실, 이게 가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업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성장 과실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가계 소득 비중은 줄어들어서 근로자 임금 비중도 상승세가 꺾였고요. 예. 도대체 이 기업이 성장 과실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이 기업들의 이런 소득은 도대체 누구 주머니에 가는 건가요? 기업주, 재벌, 가해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뭐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 일면 가보면은 황기철 해군 참모총장 인사조치 요구하기로 했다는 그런 조선일보 기사도 있습니다. 통영항 납품 비리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 이 양반이 일단 이렇게 감사원 판단을 받았으면은 당장 사표를 내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현직 해참 총장입니다. 자, 다른 기사 하나만 더 볼까요? 중앙일보 보니까 딴지, 허접하다, 개기다. 이게 표준어가 됐습니다. 딴지는 원래 딴죽이고요. 허접하다는 허접스럽다. 예. 예, 허접스럽다 였는데 허접하다도 이제 되고 개게다였죠. 개게다를 이제는 개기다로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국립국어원이 13개의 어휘를 새로 추가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딴지일보는 유감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뒤늦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자기들의 그 고유 브랜드인데 이걸 표준어로 만드느냐라는. 예. 한국일보 신명 가면은 포천시장이 돈으로 성추문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있는데요. 예. 관련된 소식 추가로 더 들어오는 대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2015년 고래 잡으러 갑시다! 2015년 해맞이 행사가 2014년 12월 31일 수요일 오후부터 이튿날 2015년 1월 1일 목요일 오전까지 주문진 앞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강원도 강릉 청소년 해양수련원에서 열립니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정영진의 불금쇼 생방송 공개방송으로 함께하고 조합원 모두가 해돋이 장관을 함께 바라보며 한 해 희망을 기원하는 시간으로 꾸밉니다. 가족 단위의 참여를 환영하며 푸짐한 먹을거리,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시간도 약속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국민TV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모임 안내 게시판을 참고하세요. 12월 15일 국회 긴급 현안 질의 새정치민주연합 노민영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운갑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갑윤 부의장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노영민 의원. 하이라이트는 최경환 부총리와의 설전. 부총리께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자원정책을 총괄하는 주무장관으로서 에너지 공기업들이 추진하는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대해 개입이나 지시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석유공사의 강용원 전 사장은 석유공사는 하베스트 나래 인수가 공사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최경원 장관에게 직접 보고했다. 그랬더니 잘 검토해서 추진하라는 사업 승인을 받았다라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강용원 전 사장은 정유공장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동의를 했다라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개입과 지시가 아닙니까? 관연적이. 그러면 제가 속기록을 읽어드릴게요. 네. 정유공장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동의를 했다. 이게 속기록입니다. 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 예. 감사도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문 과정에서 그러면 강용원 전 사장을 사실관계 위증 혐의로 고발하세요. 예, 제가 고발하겠습니다. 사실관계에 그 부합하지는 걸 가지고 자꾸 그렇게 정치 공세를 하시면요 안 됩니다. 아니, 나라를 당시의 석유공사 사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한 발언을 그거를 와서 인용하는 것을 정치 공세라고 합니까? 이명박 정부 때 투자 금액이 어떻게 40조입니까? 네, 자. 지금 242억 달러는 게 산업부 공식 장관님 입장이고요. 참여정부와 MB정부 해외 자원 개발은 무엇이 다르죠? 해외 자원 개발은요 다 실패 리스크가 높은 사업입니다. 제가 이 산업부 자료를 보니까 참여정부에도 55건 투자해가지고요 28건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그때 당시 국정조사 하자 무슨 하자는 얘기가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이 점을 보셔야지.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자원값이 떨어져서 이때가 사실은 자원을 지금 우리가 해외 개발에 지금 매진해야 될 시기 아닙니까? 자. 이게 제가 근거하지 않아요. 뭐가 다른지 모르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투자 규모가 달라요. 예? 참여정부 때는 MB정부에 10.3%밖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공기업만 따지면 MB정부 공기업 때보다 3.6%밖에 투자한 적이 없어요. 비교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큰 차이가 있어요. 참여정부 시절에 투자 총액은 MB정권에서 추진한 대형 프로젝트 한 건만도 못합니다. 두 번째, 투자를 선도한 주체가 다릅니다. 참여정부는 민간기업이 투자를 주도했어요. 총 투자의 74%가 민간기업입니다. MB정부는 공기업이 주도했어요. 총 투자의 73%가 공기업입니다. 세 번째, 투자 내용이 다릅니다. 참여정부는 탐사 개발 위주로 했고 MB정부는 개발 생산 위주로 했습니다. 이건 감사원 감사 결과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성과가 없지 투자 않습니까? 회수율이 다릅니다. 참여정부의 투자 회수율은 85.8%고 MB정부는 13.2%밖에 안 됩니다. 공부 좀 하세요. 이게 지금 산업부가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예상되는 투자 회수율이 참여정부에서 투자한 광구는 지속적으로 상승되고 있어요. 그런데 MB정부에서 투자한 광구는 막대한 추가 비용 감안할 때 지속적으로 하락되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나오셔야지. 아니, 의원님, 어떻게 산업부가 저한테 준 줄 알고 의원님한테 준 줄 알고 그렇게 틀립니까? 통계표를 읽을 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 제가 보고받은 자료는요, 참여정부 때는 투자 회수율이 102%밖에 안 되고요. MB정부 때는 114%라고 제가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보도자료 낼 테니까 보세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영민과 최경환 누가 자료를 정확하게 봤을까? 오늘도 언론은 그런 건 없이 설정만 벌였다고 보도하고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